네. 오늘도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제가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보궐선거와 관련 있는 내용입니다.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이 오늘 첫 업무를 시작했고, 4.7 보궐선거 최대 이슈 중에 하나가 부동산 정책이었기 때문에 오 시장이 어떤 정책들 이야기를 했나 공약부터 짚어보고 싶거든요. 네, 이번에 서울시의 서울시장 선거의 당락을 좌우한 것은 많은 전문가들의 분석하기에 부동산 정책과 부동산 정책에 관한 공약이었다. 이런 지적이 지금 나오고 있죠. 예. 실제로 이 오세훈 신임 시장은 부동산 분야에 관해서 현재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강도 높게 비판을 했고 또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많이 발표를 했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취임 초부터 오세훈표 부동산 정책이 강력하게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오세훈 부동산 공약의 핵심은 결국은 민간 주도로 재건축, 재개발을 획기적으로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것이거든요. 1호 공약 같은 거 보면 5년 내에 36만 호를 짓는데 그중에서 18만 5천 호를 민간 재건축을 통해서 걷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특히 이 목동 같은 경우 최근에 안전진단이 그 정밀 안전진단에서 통과가 되지 않은 일정 지역의 경우에는 시장 직권으로 다시 안전진단을 취임 후 10일 이내에 바로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다. 예. 또 그 밖에도 한강 르네상스, 한강변의 아파트는 현재 지금 35층 고도 제한이 있습니다. 예. 그 고도 제한을 풀어서 50층까지는 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 그 밖에도 지금 광화문 한복판에 광화문 광장 재조성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대목에 대해서도 오세훈 시장은 여러 차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잘못이다. 서경협 고난 대행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취임하자마자 재조정 여부를 검토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당장의 부동산 정책에서부터 상당히 파란이 예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재건축 예정지에 대해서는 조금씩 집값도 오르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정부는 집값 안정화를 추진하고 있잖아요. 네. 어떻게 될까요? 네, 오늘 부동산 경제장관 점검회의가 열렸습니다. 예. 이 자리에서 홍남기 부총리, 현재 점검회의의 의장이죠. 홍남기 부총리가 한마디로 현재 오세훈 시장의 재건축, 재개발 촉진 또는 완화 정책에 대해서 일침을 가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주택 정책이라는 것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력을 해야 되는 것이지 서울시 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다. 자, 특히 지금 그래픽에 나오고 있는데요. 재건축이 왜 그동안에 잘 안 됐는가, 민간 재건축이 안 됐는가, 그 대표적인 규제로 지금 그래픽에 4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네. 이 대목은 오세훈 시장도 공약 선거 과정에서도 많이 지적을 했던 건데 우선 분양가 상한제, 일정 금액 이상 분양가를 받도록 하지 못하는 그러다 보면 재건축 이익이 안 남으니까 재건축을 못하게 되는데 이 규제, 이거 서울시장이 혼자서 풀 수 있는 대목이 아닙니다. 이것은 국토부 장관한테 그 권한이 지정되어 있고요. 국토 이용 및 계획의 계획 이용 및 계획법, 국계법입니다. 그 밖에도 또 지금 그래픽에 방금 지나갔지만은 그 밖에 그 각종 그 토지 초과 이득 소환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전부 입법 사항이고 중앙정부가 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세훈 신임 시장도 그 공약을 잘 뜯어보면 자 지금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또 안전진단 강화하는 거 2년을 거주해야만 재건축할 수 있는 저 4대 규제 저 대목에 대해서 철폐를 하겠다가 아니라 그 공약집을 보면 철폐하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겠다 예. 이러거든요. 당장에 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또 많은 경우 서울시 의회를 통과해야 하는 조례 사항들이 많습니다. 시장 한 사람만으로는 되지가 않죠. 예. 그런 면에서 급격한 변화는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새로운 변화를 시도는 하겠지만 당장에 시장에 결정적인 변화가 야기될 그런 정책상의 변화가 당장에 가시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요. 그러나 시장은 정권 시장은 또 물론이고 이 부동산 시장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의 규제나
정책보다도 앞으로 기대감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내리거든요. 네. 예. 그런 면에서 시장은 좀 상당히 좀 요동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유동이라 하면 앞으로 집값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지 궁금하고 예. 이렇게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어쨌든 가치관 자체가 좀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협력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되면 부동산 정책을 진행하는데 좀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가치관에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굉장히 겸손하게 표현해 주셨는데요. 아주 근본적인 지금 대척점에 있는 것이죠. 예. 자, 정부는 규제를 강화해서 재건축, 재개발을 민간 재개발을 좀 촉진하지 못하도록 하고 대신에 그 수요를 공공 재건축, 재개발로 가져가서 이른바 3080 정책으로 공공 재건축, 공공 재개발을 많이 하겠다 이랬는데요. 만약에 오세훈 시장이 민간 재건축을 쉽게 하게 해준다고 규제를 대폭 완화하거나 또는 완화를 약속하면 민간 재건축이 공공 재건축으로 넘어갈 그런 어떤 인센티브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 지금 정부의 3080 공공 재건축 또는 공공주택 공급 확대는 민간의 재건축 수요와 재개발 수요 그쪽 땅을 수용해서 정부가 인수해서 LH공사 등에 맡겨서 추진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민간 재건축을 스스로 할 수 있게 되면 더 많은 이익이 보장된다고 판단하면 넘어갈 수가 없다 이런 문제예요. 예. 이제 그런 면에서 요동친다라는 것은 올랐다가 또 내렸다가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대목이 15년 전에 이명박 서울시장과 당시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도 이런 갈등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 대표적인 게 이제 은평 뉴타운 갈등인데 네. 그런 갈등을 어떻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잘 조화시키면서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해서 슬기롭게 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느냐. 이것이 부동산 가격 안정화의 핵심적인 키 변수로 부각하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지금 계속해서 오랫동안 짜고 대책을 발표한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정부의 대책이 뭐 변화를 조금 보일 가능성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떠세요? 예, 이번에 이제 그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이 지자체 선거를 통해서 나온 표출된 민심을 과연 정부가 중앙정부가 부동산 정책에서 어떻게 반영하느냐 이것이 이제 큰 변수가 되겠죠. 예. 이를테면 이제 이번에 졌습니다만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당선되면 상당 부분 정책을 바꾸겠다라고 얘기를 해왔단 예. 말이죠. 네. 그리고 청와대에서도 또는 지금 민주당도 국민의 요구를 겸허하게 듣겠다라고 했는데 근본적으로 공공재건축과 공공재개발을 확대한다는 그 정책 방향에는 변함은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러나 이제 그동안에 문제가 됐던 은행 대출 규제로 인해서 실수요자들이 주택을 못 받아서 청년들이 분노하고 또 사닥희망의 사닥다리, 개청이동의 사닥다리를 막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폭적인 좀 손질이 가해질 것으로 보이고요. 예. 또 서울시의 35층 그것을 올리지 않겠다고 한 것은 사실은 전임 박원순 전 시장의 작품이었고 국토부도 35층을 허물고 좀 더 짓자고 해왔거든요. 예. 이런 대목에서는 서울시장과 국토부가 더 협조가 더 원만하게 될 수도 있다. 결국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결국은 어떤 개인적인 의견차보다도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어떻게 협조하느냐 이 대목이 앞으로 부동산 향방에 굉장히 중요한 변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대란이 정말 심각하긴 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대차에 이어서 쌍용 자동차 공장도 멈춰섰는데 우리나라는 비교적 그래도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차량용 반도체 재고 관리가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예, 지금 연이어서 현대차, 쌍용차, 뭐 기아차 이런 등등 국내에 있는 회사들조차도 반도체를 제때 공급하지 못해서 공정을 좀 쉬는 그런 사태가 생기고 기아차의 경우에는 미국에 있는 엘레바마 공장이 지금 반도체 부족으로 쉬고 있는 상태거든요. 물론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우리가 매우 준비가 잘 돼 있었고 또 지금 공장 가동도 부분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뭐 전면적 대란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예. 그러나 이 대목이 계속 지금 확산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자동차 반도체를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안 만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동차를 만들고 있는 곳이 결국은 대만
그다음에 네덜란드 회사, 독일 회사의 미국 텍사스 공장 등 또 일본의 르네사스라는 이런 회사들인데 이 회사들에서 정말 우연의 일치치고는 정말 참 공교롭다 하고 할 정도로 도처에서 지금 연이어 사고가 터지고 있는 것입니다. 르네사스에서 화재 일어났죠. 텍사스 공장은 정전이죠. 대만 공장도 또 화재가 일어난 데다가 가뭄 때문에 제대로 공사하지 못했고 수에즈 운하가 한때 막혔죠. 우리나라는 비교적 유럽 회사들에 대해서 공급을 많이 받고 있는데 지금 유럽 공급도 좀 딸리고 있거든요. 특히 12일 날 미국에서 바로 이 반도체 수급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긴급 백악관 대책회의가 열립니다. 그러면 미국이 현재 당면한 것을 좀 더 빨아갈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까지도 지금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수급 사태가 시간이 가면서 좀 더 확산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쯤 이게 어떤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을까요? 이것은 결국은 반도체 차 반도체를 생산하는 공장에서 생산을 해줘야 되는데요. 지금 가장 많이 생산하는 공장은 대만의 TSMC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차 반도체는 이윤이 상당히 박합니다. 얼마 돈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삼성전자도 기술이 없어서 안 했던 것이 아니라 수익의 다른 부분의 수익이 높으니까 적극적으로 뛰지 않았던 것이거든요. 지금 대만의 TSMC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시스템 반도체가 훨씬 더 많은 돈을 주고 주문해 가는데 굳이 TSMC가 차 반도체 공장을 돌릴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 면에서 결국 가격 요인에서 보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또 달려 있고 지금 우리 정부에서도 대만에 긴급하게 지금 정부 고위 관리를 파견해서 TSMC에 SOS를 했고 또 통관을 신속하게 하는가 하면 관련자들 입국 절차도 지금 심지어 코로나 방역까지도 면제를 해주고 있거든요. 이제 그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이제 화재가 나는 회사들이 얼마나 빨리 특히 일본 르네사스가 얼마나 빨리 생산을 재개하느냐. 그런데 일각에서는 지금 생산 재개가 좀 더 늦어질 수 있다. 서너 달 더 걸릴 수도 있다. 이래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 자동차 반도체 차 부족으로 인한 생산이 조금 더 지연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에 살짝 언급해 주셨는데 그 미국 백악관의 긴급회의나 곧 상원에서도 이제 반도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안 발의한다라는 얘기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좀 관심입니다. 굉장히 지금 우리 경제계에 큰 파급을 미칠 것으로 굉장히 주목해야 될 대목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미 상원에서는 반도체 수급 부족 사태를 국가 비난 재난 사태로 선포하고 정부가 본격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지금 법안을 제출을 했어요. 또 12일 날에는 이 백악관 안보보좌관 주재로 인텔, 제너럴 모터스, 우리 삼성전자까지 초청을 해서 반도체 생산을 좀 늘려라. 그다음에 정부가 돈을 대주겠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반도체 작업을 위해서 미국 내에 공장을 짓는 회사들에게는 본격적으로 금융, 재정 지원을 확대하겠다 이럽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 중에 미국에서 시스템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는 곳은 삼성전자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두 가지 지금 기회와 위기가 동시에 다가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텍사스 공장은 상당한 혜택을 볼 수가 있겠지만은 또 미국이 저렇게 전략적으로 미국 위주의 반도체 수급 계획을 세우게 되면 삼성전자는 동시에 지금 중국에도 반도체 공사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미국 위주의 연대가 회사에는 또 하나의 삼성전자에는 위협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미국이 반도체 공급을 정부 지원으로 대규모로 늘리면 그동안 우리가 반도체 부분에서 압도적 우위를 행사해 왔는데 우리나라의 상대적 우위가 좀 장기적으로 약해질 수도 있지 않냐. 아무튼 12일 날 그 회의 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우리 반도체 회사로서는 위기와 기회가 동시에 다가왔다. 매우 중요한 순간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대호의 경제 읽기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